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될 게 이게 우리 집 정말 큰 노하우고 우리 집에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궁극적인 부분은 본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아이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문점인 아이템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다양한 메뉴를 가진 아이템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 3년까지 유행했던 그 저가형 패밀리 레스토랑들 이제 많이 유행했었죠. 지금은 많이 이제 조금 떨어졌지만 그런 3, 4년 전에 했던 그런 아이템들은 소스 종류가 너무 많아요. 브랜드 하나에 들어가는 소스가 최소 15가지 정도씩 됩니다. 근데 그게 다 그 전용이에요? 다 전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표님 입장은 결론은 그렇게 많은 소스가 들어가는 본사 혹은 그런 브랜드들, 그런 업종들이 좋지만 않다는 이야기죠. 결론은. 시작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맛들을 다 그만큼 안 많았습니다. 시작에 대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많은 브랜드들이 처음 시작할 때 전문점이냐 아니면 비전문점이냐에 따라서 전문점은 한 가지만 잡고 가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닭갈비집, 부대찌개집 한 가지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 공장이랑 거래했을 때 생산 물량도 맞출 수 있을 거고 시작 단계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될 게 이게 우리 집 정말 큰 노하우고 우리 집에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선정을 해서 한두 가지만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매장이 늘어감에 있어 갖고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가맹점주와 협의를 해서 시작할 때부터 만들어 두면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물량이 늘어나면 물량 늘어나는 것들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갈 수도 있을 거고 이 맛에 대한 포인트를 또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끌고 갈 수도 있을 거고 다 욕심을 내면 이것도 내 노하우고 이것도 노하우고 이것도 노하우고 다 노하우는 맞겠죠. 그런데 이게 본인한테 노하우도 맞겠지만 누군가는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음식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요즘 매장들은 배달 전문점들 많이 생기죠. 요즘 최근 트렌드가 배달 전문점이 워낙 많이 생기니까 배달 전문점들은 요즘은 원팩 안 넣어주면 장사 안 하려고 그래요. 새로 생기는 브랜드들 얘기 들어보면 그 원팩에 대한 장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이런 원팩이라는 건 소포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케찹처럼 라면 소스처럼 소포장들 이런 것들을 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뭐 최근 트렌드가 밀키트 쪽으로 워낙 많이 흘러가면서 시장이 같이 컸는데 오히려 HMR 시장보다는 밀키트 시장이 너무 커지면서 배달하는 분들이 욕심을 내는 게 뭐냐면 일반 가정이나 아니면 마트에 납품까지도 욕심을 내는 브랜드도 꽤 많아졌어요. 꽤 많아졌죠. 가능하니까 그게 그렇죠. 또. 온라인 판매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욕심을 다 내다 보니까 다 이 소포장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많이 적고요. 요즘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죠. 공유 주방. 공유 주방. 네. 우차. 공유 주방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주방 하나 놓고 브랜드 여러 가지 넣어놓고 음식 만드는 게 공유 주방인 건데 이 사람들이 공유 주방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원팩화돼서 들어오니까 시스템화돼서 들어오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아이템별로 음식별로 사람이 붙어서 음식을 한다 그러면 그건 공장이 되는 겁니다. 그 인건비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건데 원팩으로 들어오니까 떡볶이 전문점들이 찜닭을 브랜드를 받아서 할 수 있고 찜닭 브랜드가 떡볶이 브랜드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시스템이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요즘에 시대로 많이 바뀐 거죠. 공유주방 뭐 오래 간다고 봐요? 현재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게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공유주방에는 아까 말씀드린 시설이 다 된 데 가서 내 몸뚱아리만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서 하는 거의 개념이잖아요. 그거잖아. 자, 이게 이제 공유주방의 정상적인 공유주방의 개념으로 잡혀 있는 거고 그 단계 3단계만 눈을 낮추면 저 뒷골목에 있는 100평짜리 망했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방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그 식당을 얻으면 그럼 여기에서 공유주방에 만들어서 여기에서 공유주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스템은 다 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할 필요 없죠. 홀이 넓으니까 다 채워버리면 창고로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주방 여건만 맞춰놓으면 돼요. 전화번호만 다르게 하면 몇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아이템을 갖고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 방법을 좀 다르게 보면 좋다 나쁘다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고 하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 하나의 아이템만 가지고 하나의 전화기만 놓고 장사를 했을 때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콜 받는 게 30콜 받으면 많이 받는 거죠. 아이템 한 가지만 가지고 5콜을 받으면 하루 매출이 얼마 되겠습니까? 평균 2만 원 잡아서 12만 원밖에 안 돼요. 아이템이 한 가지가 아니고 3가지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주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해요. 그건 공유주방이 아니잖아. 이게 시스템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공유주방이 지금 대표님이 알고 있는 서울의 공유주방 개념들을 갖고 하는 게 정상적인 공유주방이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지방에 투자줄 사람도 없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나오는 게 다 이런 개념으로 공유주방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주방 구조가 망했는 주방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잖아, 결국은. 네. 근데 그 주방 여건들이 다 다를 텐데? 다르죠. 불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 여건은 그 정도 공간에서는 인테리어 할 필요 없고 공간이 크기 때문에 홀을 충분히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홀을 다 창고로 다 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방처럼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정말 해보면 저렴한 비용으로 다 들어갈 수 그럼 뭐 나누다 키친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걸 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안 높아요. 그게 젊죠. 젊을 수밖에 없는데 투자 비용이 적으니까 그렇지. 젊을 수밖에 없는 것도 맞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20년 전에 음식 배울 때는 저한테 음식 가르쳤던 주방장들은 제 앞에서 소스를 안 만들었었어요. 참고지가 혼자 만들었어요.
뒷정리만 하라 그랬어. 맞아, 맞아. 네, 저희한테는 그게 그 사람들의 노하우로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겁니다. 음식에는 이 소스든 음식이든 이제는 1등은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남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전문가가 생기는 거지 이 소스에 대한 전문가들은 많이 없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OEM을 맡길 때는 그리고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OEM을 맡겼을 때 내 노하우가 유출되지 않을까. 아니 우리가 노골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소스 공장에서 이 소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냥 오픈 시켜 버린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맛이 있고 괜찮으면 누군가가 가서 다시 또 그런 비슷한 소스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당연하죠. 결국은 노출된다는 이야기. 그건 노출되는 게 맞아요. 이 본사에서 저희한테 그 소스를 의뢰해 주셨다 하더라도 원본 레시피는 본사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희 공장의 레시피는 이 레시피를 가지고 맛이 바뀌고 맛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저희가 똑같은 맛의 기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때는 맛은 똑같네 그러는데 들어가는 재료가 바뀌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레시피가 그만큼 자기들한테는 중요한 노하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장에 넘어오는 소스는요 한 번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공식품이 되는 겁니다. 제조 시설을 타고 만들어지는 소스들은 소스 만드는 과정도 바뀔 뿐더러 이 수분 계산까지 다 해서 소스를 끓여서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앉아서 아까 얘기했던 처음 시작하면 직화 소스에 그냥 간택해 놓고 끓인다 그랬죠. 그렇게 끓이는 거랑 제조 공장에 끓이는 거랑은 맛이 다릅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가 다르니까. 원재료도 다르지만 끓이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할 때는 가공식 이게 한번 OEM을 생각해서 맡기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공정과 신뢰를 가지고 무조건 계속 가야 돼. 대부분 다 가맹점을 목적을 두지 않고 장사를 하다가 잘 되는 곳들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점주가 매장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점주가 이 매장의 영업 시간에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점주가 딜레마에 빠지는 게 내가 만들던 소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누구한테 맡긴다는 제조시설이 아닌 직원한테 시켜야 되느냐, 그렇지. 아니면 이 매장 관리를 직원한테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 이 매장은 이 제조라는 시설 안에는 있는 직원이나 알바한테 소스를 만들려고 맡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문제되는 게 첫 번째가 일단 노하우 유출이 다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